아들도 못 낳은 년이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영하의 날씨에 아무도 안 다니는 어두운 저녁 시간에 며느리 명성은 보자기 하나만 들고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준 금가락지 넣었다.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흙바닥에 떨어진 금가락지를 집어들고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길을 걷다 추위에 몸이 얼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명성이 눈을 떴을 때 쌍둥이 형제가 명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 떴어요. 그 순간 명성의 인생은 바뀌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명선은 쌍둥이 아이들 덕분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과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이 주인공 명선처럼 행복한 미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명선이 눈을 뜨니 낡은 방이었습니다. 몸 위에는 누군가 덮어준 이불이 있었고 코끝에는 따뜻한 죽 냄새가 났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명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명선에게 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발견했어요. 명선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을 이 낯선 사람들이 살려준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명선의 몸이 회복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작은 주막이에요. 아이들 부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명선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주막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명선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먹을 것과 잘 곳만 주신다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명선은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막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곡식 장수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장수는 쌀 한 가마니를 평소보다 비싼 값에 팔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망설이는 순간 쌍둥이 중 형인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는 쌀 한 줌을 집어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장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쌀은 작년 것이에요. 새 쌀값을 받으면 안 돼요.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5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장수는 죗값을 받고 쌀을 팔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동생 민호가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초 장수가 비싼 약초를 팔려고 했는데 민호가 약초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초는 햇빛에 너무 오래 말려서 좋은 성분이 없어요. 약초 장수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우 5살 아이들이 어른들도 모르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다니요.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물건만 감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조언대로 하자 주막의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시댁에서 쫓겨나 얼어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와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들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이 재능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낸 시댁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의 놀라운 재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명선을 쫓아낸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겠지만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재능은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겨우 5살이었지만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포목 장수가 들렀습니다. 장수는 화려한 비단 천을 펼쳐 보이며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이 마음에 들었지만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민호가 천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짜 비단이 아니에요. 무명의 비단실을 조금 섞은 거예요.
포목 장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을 찾는 장수들은 쌍둥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물건의 진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에 쌍둥이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조언을 듣고 사람들은 헛된 돈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막의 장사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편안한 곳을 더 좋아해요. 아이들의 조언대로 주막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게 자리를 넓혔습니다. 음식값은 조금 낮췄지만 손님이 많아지니 오히려 수입이 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다시 찾아와요. 민수의 말대로 했습니다. 명성과 할머니는 손님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주막의 분위기를 좋아했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주막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성과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셋은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아꼈고 아이들도 명선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참 좋구나. 저녁이면 네 식구는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넘쳤습니다. 명선은 시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큰 상단의 주인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쌍둥이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잘 안다고 들었소. 내가 가져온 이 도자기 좀 봐주겠소? 상단 주인은 비싼 도자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도자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왕실에서 쓰던 것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상단 주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무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는 무늬가 더 섬세하고 색깔도 달라요. 상단 주인은 감탄했습니다. 자신도 진짜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었는데 5살 아이가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 아이들은 장사 천재야. 상단 주인은 후한 사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쌍둥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 후로 주막에는 상인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감정받으러 오기도 하고 장사 조언을 듣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쌍둥이는 언제나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들을 돕다니요. 할머니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명선은 약을 구해오고 정성껏 간호했지만 할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단다. 할머니는 너희들과 명선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는 명선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부탁해요. 이 아이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잘 키워주세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명선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선과 쌍둥이는 할머니를 정성껏 보냈습니다. 슬펐지만 할머니가 평안하게 떠난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선과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명선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할머니의 유언대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주막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재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보여줄 놀라운 능력은 명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명선을 쫓아낸 시댁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명선과 쌍둥이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명선은 밤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명선의 품에서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배고프지 않을까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5살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에 명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너희를 굶기겠니? 명선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명선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주막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까지 하려니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는 그런 명선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손님상을 나르고 그릇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5살 아이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었고 명선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밥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셋은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명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명선의 손은 일로 인해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명선은 손을 감추려 했지만 민호도 명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아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그날 밤 명선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명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손님들에게 물건 봐드리는 거요. 그럼 사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명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 공부도 하고 놀아야 할 나이란다. 하지만 쌍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주막을 찾는 상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상인들이 고마워하며 돈을 주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쌍둥이가 번 돈이 제법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돈을 명선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명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살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번 돈이었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명선은 오랜만에 고기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쌍둥이는 고기 한 점 한 점을 소중히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명선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감정하는 것을 넘어 장사의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은 여기서 팔면 안 돼요. 저 마을로 가져가면 2배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런 물건이 잘 팔려요. 미리 준비하세요. 상인들은 쌍둥이의 조언을 듣고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쌍둥이를 찾아왔습니다. 주막도 덩달아 번창했습니다. 쌍둥이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주막에서 묵고 식사를 했습니다. 명선은 정성껏 손님들을 대접했고 손님들은 주막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명선과 쌍둥이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배고플 걱정도 없었고 옷도 새 것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겸손과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쌍둥이도 명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병을 고치려고 약초를 팔러 다니는데 죗값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의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는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값을 받으세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선은 그런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능도 뛰어나지만 마음씨까지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이면 세 식구는 여전히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명선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명선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런 행복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받으며 불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명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도 명선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쌍둥이의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곧 자신을 쫓아낸 시댁에도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막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된 민수와 민호의 천재적인 감별 능력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명선의 주막은 전국에서 올라온 상인들로 매일같이 북적였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쌓이고 아이들의 옷은 해가 바뀔 때마다 새 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명선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돈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명선을 훌륭한 주인장이라 칭송할수록 명선은 남모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년이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어두운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등잔불 앞에 앉으면 그날의 환청이 명선의 가슴을 칼로 베듯 들려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버려진 여자라는 낙인은 명선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문신과도 같았습니다. 명선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박복하고 쓸모없는 년이 이런 과분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아이들의 복을 뺏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진짜 엄마도 아닌데 나중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큰 상단의 주인이 주막을 찾아와 쌍둥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명선에게 엄청난 돈을 제안하며 아이들을 큰 상인으로 키워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그날 명선은 흔들렸습니다. 나 같은 박복한 여자 곁에 있는 것보다 저런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크는 게 아이들에게 더 축복이 아닐까라는 지독한 자기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주막 뒤편 우물가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자신의 못난 인생을 원망하며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때 작은 손 두 쌍이 명선의 떨리는 어깨와 거친 손을 동시에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혼자 울어요? 민수와 민호였습니다. 아이들은 명선이 왜 슬픈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아주 깊고 맑은 눈으로 명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선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너희는 왜 안 자고 나왔니? 민수가 명선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물건만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다 보여요. 낮에 그 아저씨가 한 말 때문에 그러죠? 우리 보고 엄마를 떠나라고 한 말이요. 민호가 명선의 품에 파고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우리가 엄마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만 틀렸어요. 그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던 엄마가 눈을 뜨고 우리 손을 잡아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명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명선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도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상처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살리고 보듬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로만 명선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는 너희에게 해준 게 없는데 나는 사실 아주 부족하고 박복한 사람이야. 명선이 토해내듯 말하자 민수가 명선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박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이 아껴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들이 된 건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우리를 떠나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명선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엉겨붙어 있던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던 자책감이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씻겨나갔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미친 듯이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괴롭히던 상처가 아물며 터져나온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명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명선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 행복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명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엄마로 거듭난 바로 그 시점, 명선의 소문은 구름처럼 퍼져나가 마침내 시댁의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댁 식구들이 명선과 쌍둥이를 노리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주막의 마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민수와 민호는 마당 한편에서 상인들이 가져온 비단 더미를 살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요란한 가마 소리와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이는 명선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명선의 심장은 찰나의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보자기 하나만 들고 쫓겨나던 그날 밤의 공포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명선의 손을 꽉 쥐는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곁에 서 있던 민수와 민호였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엄마는 우리의 영웅이라며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명선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를 밀어내고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명선은 떨리는 어깨를 펴고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시는 겁니까? 명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주막에 번듯한 기와 지붕을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독한 년, 아들도 못 낳아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이런 재주를 부렸나 했더니 천한 핏줄들을 데려다 돈벌이를 하고 있었구나. 이 주막이 다 우리 집안의 기운을 받아 잘된 것이니 이제 그만 저 아이들을 내놓거라. 시아버지도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명선아,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귀신 아니더냐. 저 아이들이 영특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 가문의 족보에 올려주고 번듯한 상인으로 키워줄 터이니 너는 그만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인계하고 내 갈 길을 가거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명선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잡이라니요.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자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재능을 탐내어 족보 운운하며 나타난 꼴이 역겨웠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잡이라는 말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인간의 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 아들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추악한 족보 따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소란을 피우겠다면 마을 사람들과 관가를 불러 당신들이 제게 했던 짓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명선의 기세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처럼 발밑에서 벌벌 떨던 그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애들을 홀려도 한참 홀렸구나. 남의 집씨를 데려다가 제 것인 양 행세하다니 내 반드시 관가에 고해서 저 아이들을 지옥에서 구해낼 것이다.
두고 봐라. 내년에 그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물러갔지만 명선은 그들의 눈 속에 이글거리는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얘들아. 엄마가 절대로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민수와 민호는 명선의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랑 죽어도 같이 있을 거예요. 저 나쁜 사람들은 절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명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녀간 뒤 며칠도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거리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여인네들은 명선의 이름을 들먹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주막 안주인이 사실은 아이들을 유괴해온 거래. 아이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밤마다 애들을 매질한다지 뭐야. 시댁에서 쫓겨난 것도 외도를 해서 그렇다던데 정말 무서운 여자야. 시어머니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눈물 짓는 연기를 펼쳤고 시아버지는 관가의 하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명선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명선이 평소에 베풀었던 선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극적인 거짓말들이 진실인 양둔갑했습니다. 주막을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명선과 눈이 마주치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명선은 다시금 세상의 냉혹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수모는 참을 수 있었지만 순수한 아이들이 착취당하는 불쌍한 아이들 혹은 유괴된 아이들이라는 시선을 받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명선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마다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저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소서.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아이들의 평화를 돌려주소서. 하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명선을 건져 올린 것은 그녀가 그동안 뿌려온 진심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주막으로 달려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명선과 쌍둥이의 조언으로 큰 위기를 넘겼던 상인들, 그리고 명선이 무료로 밥을 대접했던 떠돌이 상단 식구들이었습니다. 명선 씨, 우리가 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도는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였습니다. 상단 주인 박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명선 씨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십시오. 학대받는 아이의 눈이 저렇게 빛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상인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감별을 해서 번 돈은 모두 이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명선 씨는 자신을 위해 비단옷 한 벌 해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을 모함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악마들입니다. 관가에서 조사를 나온 관리 앞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또 날이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명선 씨 품에 안길 때 그 행복한 표정을요.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이 이 주막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명선은 상인들과 사람들의 옹호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시댁은 권력과 돈으로 명선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명선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커다란 성벽이 되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관가의 조사는 결국 근거 없는 모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뒤집힌 그녀는 이제 법과 도덕을 넘어선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처럼 주막은 고요했습니다. 관가의 조사가 끝난 뒤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던 명선은 잠시 시장의 창거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한이 될 뻔했습니다. 명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댁에서 고용한 거친 사내 수십 명이 주막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주막 기물을 파손하고 겁에 질린 일꾼들을 제압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민호야. 민수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내들은 저항하는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포대기에 싸서 준비해온 가마에 집어넣었습니다. 시장에 갔다 돌아오던 명선은 멀리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간 주막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태운 가마는 이미 마을 어귀를 벗어나 시댁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 내놔. 명선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가마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벗겨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명선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해주었던 엄마는 우리를 위해 하늘이 아껴둔 귀한 사람이라는 말이 명선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 단 한 명의 엄마다. 라는 자각이 그녀를 초인적인 힘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가마가 시댁의 으리으리한 대문 안으로 사라지자 명선은 피투성이가 된 발로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열어라. 이 천벌을 받을 인간들아. 내 아이들 내놓으란 말이다. 대문을 지키던 사내들이 명선을 밀쳐냈지만 명선은 다시 일어나 그들의 팔을 물어뜯으며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겁에 질려 서로를 꼭 껴안고 울고 있는 민수와 민호가 보였고 그 앞에는 시어머니가 승리자처럼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얘들은 이제 우리 가문의 아이들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명선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이 명선의 등 뒤에서 몽둥이와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명선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가 갈게요. 우리 갈 테니까 엄마는 때리지 마세요. 민호가 울부짖으며 명선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사내들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명선은 눈을 부릅뜨고 바닥을 기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자식을 빼앗긴 어미 호랑이의 안광이었습니다. 때려라, 죽여봐라. 내가 죽어도 내 혼백이 너희 가문을 멸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어린 것들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명선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댁 담장 밖에서 횃불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막의 소동을 목격한 마을 상인들과 청년들이 낙과 몽둥이를 들고 명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이 비겁한 놈들아, 당장 아이들과 명선 씨를 놔주지 못할까?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시댁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세가 있다 한들 분노한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선은 사내들의 손에서 풀려난 아이들을 미친 듯이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의 절규이자 그 어떤 폭력으로도 깰 수 없는 강철 같은 가족의 선언이었습니다. 납치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권세가의 횡포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가의 사또는 마을 어른들과 양측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가 앞마당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댁 쪽은 호화로운 법률가들을 고용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명선은 본래 우리 집안의 며느리였으며 저 아이들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이을 손자들로 입적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명선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남남일 뿐이며 아이들을 유괴해 자신을 위해 부려먹고 있습니다. 사또가 명선에게 물었습니다. 명선아, 너는 저들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명선은 쌍둥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귀부인보다 당당했습니다. 명선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흙바닥에 버려졌던
그리고 명선이 평생을 품어왔던 그 금가락지였습니다. 사또 나리 시댁에서는 저를 쫓아낼 때 이 가락지를 주며 자비를 베풀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가락지의 안쪽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가락지를 전달받은 사또는 돋보기를 들어 안쪽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게 청주 이씨 순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 친정 어머니의 함자입니다. 이 가락지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 제게 주신 가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쫓아낼 때조차 제 친정의 소중한 유품을 자신들의 선심인 양 포장하여 저를 우롱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비의 실체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청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가락지가 무슨 상관이야. 본질은 피다.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의 엄마라고 우긴단 말이냐. 명선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일갈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영혼을 지켜주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떴을 때 제게 죽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준 것은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준 것도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만약 법이 피를 나눈 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저 차가운 욕심쟁이들의 손에 제 아이들을 넘기느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 이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명선의 절규에 민수와 민호가 사또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희를 저 무서운 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오직 이분뿐입니다. 저희를 데려가시려면 엄마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애처로운 호소에 관중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또 역시 손바닥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법보다 깊고 사랑으로 키운 공은 낳은 정보다 높다. 시댁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납치이자 모함임이 분명하므로 명선과 쌍둥이의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시댁 식구들은 향후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그만오라. 또한 시댁의 재산 일부를 명선에게 배상하여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게 하겠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수만 명의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안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드디어 세상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는 완벽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마을 광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명선과 쌍둥이를 축하하기 위해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명선은 이제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 이 시대에 위대한 어머니로 칭송받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민수와 민호가 예복을 갖춰 입고 명선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명선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온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낳아준 분들은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키워주신 분은 바로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민호도 명선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저희가 신동이라고 말하지만 저희의 모든 재능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피어난 꽃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신 그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벌써 꺾여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쌍둥이 신동이 아니라 명선 어머니의 아들로 불리고 싶습니다. 4단계에서 우물가에 앉아 단둘이 속삭였던 엄마라는 부름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가족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명선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못 낳은 년이라는 낙인이 무서워 어두운 밤에만 울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수만 명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나를 엄마로 선택해 주어서 내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명선은 그날 밤 돌아가신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할머니의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명선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아이들을 잘 지켜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그 따뜻한 죽 한 그릇의 온기를 이제 제가 온 세상에 나누며 살게요. 명선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시댁에 대한 증오도 자신에 대한 불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았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어 찬란한 빛으로 승화된 밤이었습니다. 명선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은 이 위대한 사랑을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명선의 주막은 이제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단 기지로 발전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전국을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경제를 주무르는 위치에 올랐지만 어머니 명선에 대한 효심은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어머니의 생신 때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수만 섬의 쌀을 나눠주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명선은 이제 고운 백발이 내려앉은 인자한 노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저택을 마다하고 여전히 처음 주막을 일궜던 그 자리에 머물며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 대신 평화로운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주막 문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손발이 튼 채 구걸을 하러 온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댁은 명선에게 했던 악행이 전국에 소문나 거래처가 모두 끊겼고 아들들은 도박과 탕진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이미 수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선을 알아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명선아, 아니 주인장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때 당신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람답게 굴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텐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명선은 조용히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테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노인장, 저는 당신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당신들에 대한 기억을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증오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던데 제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제 소중한 인연들을 담기에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당신들을 미워할 시간조차 제게는 아깝습니다. 명선은 시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과를 담담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차갑고 위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국밥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와 민호가 명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바람이 찬데 일찍 들어가 쉬시지 그러셨어요. 명선은 아들들의 듬직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을 지켜보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인데 어쩌겠니? 오늘 장사는 잘 되었느냐? 그럼요, 엄마. 오늘도 엄마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쫓겨났던 여인 명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선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추운 겨울날 내가 쫓겨났던 것은 이 따뜻한 봄날을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평생을 지켜온 금가락지는 이제 상자 속에 고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성과 쌍둥이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원히 식지 않을 사랑의 온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